옛날 옛적에 강원도산 꿀 벌을 쳐서 꿀을 모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 살아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꿀만 모아서 동네 마을에 내려가 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인간사 이치와 도리를 잘 알고 머리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묘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꿀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강원도는 꿀이 흔한 곳이라 값이 헐값이기에 이걸 한양에 내다 팔아야겠다 하고 한양으로 가져갔습니다.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며칠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말입니다. 난생 처음 올라온 한양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모르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서 꿀단지를 내놓고 꿀 삽시오, 꿀 삽시오. 산에서 막 가져온 좋은 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마님이 가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서 꿀 사라고 외치고 있거든 말입니다. 이 한양 부자마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머슴들 일 시키고 세경도 절반만 주고 여기저기 물건을 사도 제값 주고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골 촌뜨기가 와서 시장에서 좋은 꿀을 가득 팔고 있으니 가만히 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저걸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서는 이복에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요. 꿀 팔다 걸리면 바로 관아에 가서 볼기가 터지도록 곤장을 맞는 것을 모르시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강원도산 꿀 사람은 한양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욕심쟁이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양을 주겠네. 그래도 오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경칠 일을 피한 줄 아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강원도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단양의 꿀 한 단지를 팔았습니다. 자기 마을 시장에서 팔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꿀 단지를 들고 다니다 포졸이라도 만나면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디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쉰 양은 너끈히 받는 걸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양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온게요. 그제야 강원도 사람이 속은 걸 알았지 뭡니까? 어찌나 분한지 내기였고 안갚음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다음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그 한양 부자마님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겠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한양 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공가품이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부자마님은 제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공가품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지 않겠습니까?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뭐로 공가품을 한다는 말이오? 뭐 좋은 것 있어?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내 한번 꽃가리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이 한양마님한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꿀을 계속해서 팔면 지금보다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이고 밤낮 꿀만 먹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싸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니 한양 부자마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습니다. 욕심쟁이 한양 부자마님이 이걸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나거든 말입니다.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펄쩍 뛰는 척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것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럼 내가 100냥 주겠네. 그러면 충분하지 않는가? 100냥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님. 그럼 200냥 주마. 그 돈이면 여기서 평생 잘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한양부자 마님은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을 부르니까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체하고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한양부자 마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더러 그 사람이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꿀인 똥만 싸니까 속은 걸 알고 왔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 먹은 걸 뉘우치면 좋으련만 이 부자마님은 제 잘못은 잊고 속은 것만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온 것입니다. 와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애고애고 울고 있거든 말입니다.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덤에라도 가보자고 뒷산에 올라가니 과연 새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한양부자마님이 무덤 위에 앉아서 짓거리는 것입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었구나. 감히 누굴 속여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하니까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 겁을 줘서 쉰양어치 꿀을 단양에 사간 내놈은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너도 앞으로 무덤 안에 곧 들어갈 거다. 넌 죄가 없고 이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냐? 했습니다. 한양부자마님은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내빼지 않겠습니까? 그 후 강원도 사람은 강아지를 판 돈을 가지고 꿀농사를 더욱 크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꿀과 돈을 나누어 주며 잘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한양마님은 그날 이후로 귀신이 자기를 데려갈 것 같아서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니 뭐에 꽂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을 기만하고 남의 것을 공으로 탐하려는 욕심쟁이 마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항상 이득을 취할 거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